네, 안전한 사회, 안전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 사고 예방, 도메인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콜라보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우리 화재 사고, 화재 안전 분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도메인 전문가로 세이프트 투데이의 윤성규 발행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이프투데이 윤성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재난 안전 전문 기업인 위니텍의 홍성복 전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복입니다. 네,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소프트웨어 공학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홍장희 충북대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장입니다. 네, 저와 같이 사회를 보고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 또 전문가이시고 행정 전문가이신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박태영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션 진행 방식은 도메인 전문가가 현재의 상황, 실태 또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중에 대표 한 분이 거기에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발제를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한 세션이 약 30분 정도 전으로 진행을 하고 끝에 한 1, 2분 정도 온라인으로 또는 2, 3분 정도 들어오는 질문이 있으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세이프투데이의 윤성규 발행인이 께서 화재 사고 예방의 노력과 한계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현장 중심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면 될까요? 예. 오늘 소프트웨어 전문가 분들하고 저 화재 안전 쪽에 전문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재해 안전 위기관리 분야, 소방 분야의 그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세이프투데이 윤성규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정부하고 공공기관하고 일반 기업들하고 많은 재난안전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복잡한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화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화재가 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있는지 한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에 대한 대안은 뭘까 좀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우선 최근 화재 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재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 노력의 한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사고 현황들인데 TV를 많이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그 주상복합상가 부영 애시향 화재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세계적인 물류 기업인 쿠팡에서 또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 불량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나서 주차장이 차들이 다 전소가 됐었고요. 아현동 KT 지하 공동구 화재로 그 아현동 일대가 다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멈췄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우리가 뉴스만 보고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 남양주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장비 61대와 인력 80여 명, 소방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 중입니다. 또 중앙 119 구조본부와 서울 특수구조단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불은 상가 1층에 있는 한 식당 주방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 아파트로 번질 우려가 있는 걸로 보고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 불로 없으니까 현재까지 이제 두 신원이 번째 거 확인되지 좀 않은 클릭해 2명이 주시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천 물류사고 쿠팡 물류사고 건. 안 되나? 이 사고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초기 진화가 가능했던 사고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었는데 오작동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스위치 전원을 완전히 다운시켜 놨었고,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화재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쿠팡 물류 창고 자체가 휴대폰을 못 들어가고 일을 하게 하다 보니까 119에 화재 신고가 늦어졌고요. 그래도 또 전화를 키니까 또 화재 알람이 울리니까 또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명피해는 좀 적었지만 대형 물류창고 자체가 전수되는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KT 공동구 마지막 것만 볼게요. 그 KT 공동구 거 동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죠. 지하 공동구인데 이 소방관들이 협소한 공간에 불이 났을 경우 진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T가 근처에 모든 전력선을 다 끄고 그 안에 있는 타야 되는 가연물들이 다 탄 상태에서 종료가 된 사건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동영상은 꺼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소방 쪽으로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축이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방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데는 소방청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별로는 전체 그 소방본부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안전이라는 문제, 예방이라는 문제가 건물주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이해관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항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건물주가 제대로 스프링클러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있고 했어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할 소방서에서는 예방 업무 차원에서 많은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재들이 계속적으로 예방 업무는 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에는 화재 안전 예방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영감지기, 열감지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많은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들은 전자제품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제실이 있고 방화관리자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소방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든가 모니터링이 된다라든가 그러면은 초기 진화도 가능할 거고 화재 예방 업무도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 시스템을 소방서로, 관할 소방서로 완전히 연동을 시킬 것인가? 그럼 부하가 많이 나가지고 또 소방서에서도
응급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또 인력 투입을 못하니까, 그럼 중간 단계에 어떤 모니터링 센터라는 걸 주어진다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꼭 중간 단계에 어떤 공공기관에 준하는 어떤 모니터링 센터가 주어진다면은 이런 화재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성규 발행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등 큰 화재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폴스 알람, 오작동, 또 소방에 대한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위니텍의 홍성복 전무님 모셔서 잠깐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5분 정도 전후로 구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 토론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성복 전무님 과거에 한 오랫동안 20여 년 가까이 소방관으로도 진짜 그 종사를 하셨었던 분이시고 IT를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어떤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니텍의 홍성복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홍성보입니다. 윤성규 발행인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생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역시 뭐 기자시니까 현장에 이런 상황들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라는 것이 이제는 뭐 진압 기술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설비들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고 있습니다. 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나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인해서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건축 기술의 발전에 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관리 설비라든가 또 그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물류센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뭐 여러 군데에서 난 사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소방이 빨리 인지를 해서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설비가 있었는데 설비가 전원이 꺼졌거나 아니면 경보 작동이 정지됐거나, 결국은 지금 우리 건축물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우리 산업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숙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화재 경보기라든가 소방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건축 신축 당시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하는 건데, 그 한 번 화재가 났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전원을 껐거나 아니면 뭐 정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설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다. 요새는 AI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이것이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과 학습을 주게 되면 오작동도 줄일 수가 있어요.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실제 각 개별 건축물에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이러한 AI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기존의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작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자나 이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911로 이런 재난 신고가 되는데, 911을 그런 신고를 접속하는 데를 PSA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TMA라고 해서 더 모니터링 어서션, 전국적으로 이런 화재 사고를 모니터링한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센터에서 911로 이제 이런
강도나 불법 침입, 화재, 응급의료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대행해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디지털화해서 자동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이어 알람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만을 의존할 게 아니고 그런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소방관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서보 전문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화재 설비에 대한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의견,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셨고 해외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몇 가지 안건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참석하신 분들 혹시 코멘트나 의견이시면 편하게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런 그 도메인 전문가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처음 진행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면이 진행하면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편하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홍 교수님 저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제 어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화재와 같은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방금 전에 이제 홍성북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항상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화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부주의해서 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사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이 화재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 그리고 특정한 어떤 관리 부서에서만 담당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시민이 이제 같이 이 예방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짧게만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화재가 전체적으로 탐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뭐 국내적으로 많이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좀 더 지능화시키자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CCTV로부터 어떤 영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각각의 대상물들, 건축물이든 뭐든이 온도의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해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온도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CCTV로부터 감지해내면 그것이 이제 화재와 관련된 상황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실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누구든 화재의 이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뭐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러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대응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는 거가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 아마 끝나고 우리 박태영 박사님이 어떤 행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코멘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화재 소방 쪽하고도 연결이 다시 콜라보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홍 교수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떠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체온 측정하는 그런 적외선 카메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복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한 화재 시스템들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개선할 수도 있고 센서 자체에 대한 오작동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자동차나 딴 쪽에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그 박태영 박사님 어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사실 화재 예방 측면의 어떤 법적 정비가 뭐 다른 어떤 안전 관련 분야에 비해서도 이제 좀 제도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사실은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런 어떤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화재 예방과 설비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 안으로 소프트웨어가 혹은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네.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제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폴스 알람, 화재 오작동 때문에 대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진압이 안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작동에 대한 어떤 그 불감증, 안전 불감증 같은 건데 또 올렸네. 그러고서 안 나가는 거죠. 누가 끄겠지? 설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드웨어에 대한 오작동은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피할 수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오작동을 그러니까 어떤 화재 센서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작동만 사실 줄어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울리면 우리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울리는데 안 대피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 인재라고 하는데 인재라고 모두 하기에는 또 항상 울리니까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통해서 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토론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페너토이 때 또 추가적으로 우리 아젠다를 받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재 안전 분야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관심 있는 교통 보행자 안전 우리 민식이법 기억나시죠?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